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본 DJ 메타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인 한 분의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신문을 보면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유인촌 씨 사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지인분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유인촌 씨 그분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길래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을 한번 임명하고도 이번 정부에도 또 한번 장관으로 후보에 지명될 정도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냥 옛날 전원일기에서 그냥 최불암 씨 둘째 아들 정도로만 생각되는 그냥 한 배우가 어떻게 정계에서 한 번 불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한 번 불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사주 때문에 그런 건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사주 한번 궁금해졌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2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0, 40대 이상 분들은 유인촌 씨에 대해서 우선 기억하는 이미지라면은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유인촌 씨, 혹은 뭐 역사 스페셜 같은 거에서 진행을 맡았던 유인촌 씨, 그러다가 정계에서 부름을 받아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실 텐데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굉장히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자, 10년이 이제 지나서 또 이제 잊혀질만 한데 다시 한번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좀 궁금할 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은 좀 뒤로 하고요. 그냥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가졌는지 그걸 저는 좀 공부하는 걸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주를 볼 때 굉장히 당연한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주를 볼 때 좀 편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영상에서 그 사주라는 건 과연 믿을만한가? 이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험 카메라 같은 식의 하나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주 상담가에게 똑같은 명식을 두 명이 가서 사주를 보는 건데요. 한 명이 갈 때는 가난한 옷차림을 입고 갔을 때 그 사주 명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똑같은 사주를 이번에는 이제 옷차림을 이제 귀부인처럼 입고 갔을 때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실험 카메라가 진행이 됐는데 내용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가난한 복장을 입고 갔을 때는 굉장히 뭐 재물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안 좋은 말은 다 쏟아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부인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똑같은 사주인데도, 야, 이건 정말 재물운이 좋은 팔자다,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다 알아, 뭐 그런 식의 말을 해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이 사주가 신뢰가 되나 싶을 정도의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주 상담가들이 모두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실험도 한 번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주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명인 사주를 해석할 때 참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안 좋은 이슈로 올라오게 된 어떤 유명인의 사주를 판단할 때는 사주 성패나 대세에 관계없이 하나라도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이것 때문에 잘못된 사주다라고 밀어붙이는 식의 논조가 발생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인촌 씨 같은 경우 사주도 블로그 같은 거를 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인촌 씨가 예전에 이게 한번 국회에서 막말로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욕설 파문인데. 찍지 마. 찍지 마. 그 당시 이제 막 유인촌 씨 사주가 올라오면서 뭐 이런 편관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사주 해석에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의 사회적 직이나 성품이라든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 너무 참고를 해서 사주를 상담하게 되면은 오히려 틀린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주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사람의 현실을 반영해서 사주 해석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유인촌 씨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사주를 그냥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장관을 2번까지 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유명인 사주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가 51년생인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주변 친척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뭐 출생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이게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한 사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사주를 어떻게 해석한다
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인초이 사주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시간은 지금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우선 사주를 볼 때 이 사주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뭘까요? 예, 용신이죠. 지금 현재 여기 월지가 편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를 칠살격이라고 합니다. 자, 칠살격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칠살이라는 게 우선 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칠살이라는 거는 가장 위험한 흉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칠살이 다스려지지 않고 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거나 난제에 휩싸이거나 직업적인 문제에 휩싸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칠살격을 볼 때 기본적인 공식이 뭐가 있냐면 칠살을 극하는 식신 혹은 상관이 귀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칠살 편관을 해소해주는 정편인이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식상이나 인이 없다면은 내 일간을 보필해주는 비겁이라도 있어서 몸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칠살에서 우리가 이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건 당연히 재성입니다.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재성은 살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죽는다고 하는 게 재생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을 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위험한 게 바로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관사론잡에 휩싸이게 되는데 관사론잡이라는 건 우리가 살과 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내가 이제 직업적인 난제 이런 것들이 기본 칠살에서 더 과중되는 거기 때문에 재생살도 위험하지만 관사론잡도 상당히 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기본적인 해석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틀을 기본으로 잡고 사주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을 몇 개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없는데 이제 화기운은 여기서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를 무인성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무인성 사주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오행의 기운이 골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느 한 기운이 없다고 해서 이 사주는 틀렸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무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은 보통 나를 생해주는 기운, 그렇기 때문에 시험운이라든지 문서운 혹은 인성이 없다라는 거는 나를 제어해주는 어떤 힘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필터링 없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성향적인 부분은 우선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식신이 살을 제할 수가 있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살을 제하게 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사주에는 인성이 없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주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보통 편관을 쓰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뿌리가 일간의 뿌리가 왕한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일간의 뿌리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일간의 뿌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미토 하나에만 지금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미토를 충하는 기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뿌리를 두고 있는 배우자궁이 삼합으로 살을 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의진하고 있지만 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난제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간의 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운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주를 해석할 때 참고하면서 보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를 좀 해석을 해볼 텐데 우선 지지 같은 경우 지금 칠살격에 식신이 지금 시지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식신이 살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천간은 좀 모양이 좋지가 않죠. 왜 좋지 않나요?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용신이 칠살이죠. 자, 이렇게 천간에 용신이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천간에 용신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고 보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천간에 을목 편관이 들어와 있다면 이 사주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신은 재를 상하고요. 재는 을목을 다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재생살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이나 여자 때문에 내 직업적인 문제나 혹은 건강적인 문제 이런 난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글자는 요 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천간 같은 경우는 요게 문제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지금 이 사주만 놓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운과 세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모든 대운을 지금 제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25세 무자 대운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배우로서 자리를 꽤 잡게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저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지는 지금 현재 해자축 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간은 지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무토가 개수에 의해 잡혔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식신만 살아남기 때문에 살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귀를 얻을 수 있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가 무토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길하게 된 건데, 겁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재를 없애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주변 사람이라든지 오히려 내 라이벌 덕을 봐서 내가 내 재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이때인 거예요. 근데 물론 지지는 현재 지금 이렇게 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천간과 대운, 지지가 모두 길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모두 다 만족하는 운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천간 운이 만약에 좋을 수도 있고 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천간이 안 좋고 지지가 좋을 수도 있는데, 천간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천간은 남에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능계 쪽이나 정치 쪽에 있으신 분들이 천간이 좋다라는 건 오히려 드러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실제로 맞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지지가 안 좋다는 거는 드러나는 거에 비해서 내부적인 어떤 직업적인 혹은 문제, 가족적인 문제, 돈적인 문제는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땐 드러나는 문제는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부는 좋지만 드러나는 건 안 좋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분께서는 드러나는 배우적인 커리어는 이때부터 거의 쌓아서 이걸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장관 임명을 하게 된 2008년도 55세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55세 대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지는 유금이 들어와서 편관을 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문제가 생겼죠. 을목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식신생재 재생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드러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제가 휩싸일 수 있는데, 이때 봐야 하는 게 바로 세운이에요. 자,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무자대운입니다. 무자대운, 무토가 들어왔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무토가 들어와서 개수가 잡고 을목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병이 되는 글자가 사라졌고, 그쵸? 식신이 살을 제했기 때문에 이때 장관의 임명이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운 하나만 놓고 이때가 완벽히 좋습니다, 이때가 완벽히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세운의 작용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08년도 때 장관이 임명돼서 꽤 오랫동안 장관 활동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분께서 장관으로 지금 후보자로 내정이 된 게 현재 갑신대운입니다. 갑신대운. 자, 그럼 이 갑신대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지는 역시 현재 상관이 살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역시 용신인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용신이죠. 왜냐면 같은 오행 기운은 목 기운이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관도 용신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편관사주인데 천간에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 관살혼잡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관살혼잡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지에 있는 살도 살아있고 천간에 살아있는 간목도 살아있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있는 살은 지금 현재 재화가 된 상태에서 간목은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관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이분은 관운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관살혼잡인 경우에 지지 살도 죽고 천간에 있는 관도 죽게 되면은 쓸 글자가 없기 때문에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은 제한 상태에서 관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도 관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장관 내정자로 임명이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대운인 거예요. 지금 아직 65세 대운이 끝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 내정자로 임명이 돼서 글쎄요, 이건 뭐 좀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칠살격의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사주의 병이 어떻게 작동되고 대세운의 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지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유인촌 씨 사주로 추정되는 사주를 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주 명식에 대해서 어떤 원리 그리고 대입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진행하고 편견 없이 사주를 봐야 더 정확히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